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들을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시간.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자, 저희 준비한 기사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도대체 무슨 종목을 사야 되나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의 많은 또 외기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겠고요. 역시 나머지 두 기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폭풍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동차와 소비재 관련주들의 지금 서플라이 체인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 또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약간 좀 어려움이 생긴 부분들 함께 좀 살펴보시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본문을 한번 보실 텐데요. 먼저 최근 들어서 올 1월, 2월 들어서 지금 증시에서 가장 핫한 정치 테마주로 형성하고 있는 두 인물의 사진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올 들어 1월 2일에 안철수 씨가 전 국민의당 대표였죠. 원내대표였죠. 안철수 씨가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안철수 관련된 안철수 테마주들이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했던 상황들 우리 투자자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안랩입니다. 지금 안철수 씨가 예전에 만들었던 회사고요. 이 회사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요 시점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는데요. 그러다가 안철수 씨가 총선 불출마를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갑작스럽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곤두박질을 쳤고요. 그 이후에 오름세와 내림세를 지금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는 양상이다라는 거고요. 관련해서는 뭐 대표적인 안철수 관련주들은 뭐 썩 안철수 씨와 그나마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청와대 관련된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 그 반문재인 어떤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보수 야당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차기 대권 주자로 내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주가가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종목 서현을 꼽았는데요. 아시다시피 모베이스전자와 서현 두 회사가 지금 사회이사가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테마주를 형성하면서 주가가 단기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그런 양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작 본인 윤석열 총장은 그 여론조사에서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것과의 연관성을 스스로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최근에 오름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또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 이후에 마땅하게 투자할 종목들이 없다. 시장 전체적으로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갈 곳이 별로 없다라는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주목받는 게 바로 이런 정치 테마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인 어떤 그 인물과의 연결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개연성 자체가 떨어지는 테마주들이고요. 또한 기업의 실적 개선이나 기업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외풍에 따라서 또는 감독 당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의 플럭추에이션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굉장한 위험, 초위험 투자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주가가 충분히 하락한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를 오히려 더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한국거래소도 이런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어떤 감시의 눈을 좀 가파르게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독 당국 역시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라든지 또는 시세 조정 가능성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점검해 나가는 그런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테마주로 꼽힌 서현이라든지 또는 모베이스전자 같은 경우는 기업들 스스로가 해명 공시를 통해서 우리는 윤석열 총장과 어떠한 관련성도 없다라고 스스로 좀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대해서 경계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는 다시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흔히 투자에 대한 자신감으로 나는 언제든 그 시세 흐름을 타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낸 이후에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진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실제 시세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다. 언제든 저가 매수, 그러니까 매수 수요가 사라지면서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난 18대 대선 상황을 보면 감독 당국이 집계한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 계좌에서 총 손실액이 1조 5,500억 정도 발생했다라는 어떤 그 집계 결과가 나타나듯이 이런 정치 테마주들의 최후의 운명 자체는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났다라는 점을 동시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좀 보실 텐데요. 다음 뉴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국내 기업들의 후폭풍들에 대한 얘기들을 두 개의 기사 꼭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원한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은 전 세계 20대 자동차 부품 업체들, 보쉬를 비롯한 보쉬의 부품 공장은 2군데가 이미 자리 잡고 있고요. 총 전 세계 20대 차 부품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총 40개의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자동차 부품의 어떤 요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한에서의 지금 전체적인 공장들의 셧다운 조치가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서플라이 체인에 굉장한 타격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인가 중장기적인 영향으로 갈 것인가는 좀 더 뉴스 플로우를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충격이지만 그 충격이 조금 더 중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어제 중국 당국이 내놓은 대책 때문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은 춘제를 지금 2월 9일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2월 10일이 되면 공장 근로자들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재개해야 되는데요. 지금 14일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를 감안해서 중국 정부는 10일부터 지금 춘제 연휴가 끝나지만 그 이후 14일간 근로자들의 근로를 지금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따라서 10일 중국 춘제가 끝난다 하더라도 최장 2주 정도 추가적으로 공장 가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주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우한에서의 생산량 자체는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한에서 우한 또 상하이 지린, 광둥성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수백 명을 넘어가는 지역에서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 생산량이 10%가 이 중국 지역들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자동차 업체들의 부품 조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광주 공장이라든지 몇 개 공장의 생산 라인을 일정 부분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부품 공장 역시 제대로 가동하기가 지금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자동차 부품 업체 또 자동차 완성차에 대한 어떤 신중한 자세는 단기적으로는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역시 소비재 관련 의류라든지 또는 기타 음식품 관련된 소비재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 역시도 좀 꼬이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 공장에서의 셧다운 가능성 또 그에 따른 단기적인 그 생산 차질 그에 따른 일정 부분의 실적 악화 부분들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조금 사태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생기면서 지금 일시적인 충격이 그칠 것이다. 중국 경제가 일시적인 충격을 받고 그칠 것이다라고 봤던 글로벌 전문가들도 지금 약간 달라진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여기 보시면 데이빗 멜패스 월드뱅크 총재 같은 경우도 지금 우한 폐렴 사태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조금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출 가능성을 일정 부분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전 연준 의장이었던 옐런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 때에 비해서 지금 사태가 좀 더 엄중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예측의 영역이지만 향후에 이 사태가 좀 더 길어질 경우 지금 중국에서의 확진자 또 사망자가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 이틀간 계속
하루 최대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시선을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내 경제 부처들이 지금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자동차 부품의 어떤 부족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52시간 단축 근무제 관련해서도 자동차 부품업체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를 지금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고요. 또 자동차 부품업체라든지 자동차 업체에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그런 방침도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떤 우려의 수준은 낮출 수 있겠지만 여전히 여전히 일정 부분들은 실적 악화를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고 조금 중장기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향후에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에 좀 베팅하는 역발상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지금 국내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는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40%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25에서 한 30% 정도 영업이익이 증액될 걸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 또는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 어디에 좀 더 비중을 둘 것인가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판단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태가 지금 예상하듯이 2주 또는 한 달 정도에 그친다면 다시 생산량을 다시 늘리면서 일시적으로 좀 조업을 연장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공급 부족 현상, 재고 부족 현상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태 추이를 뉴스 플로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면서 투자의 관점을 좀 플렉서블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실 텐데요. 마지막 기사는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그래픽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매달 2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국내 기업들이 만기 도래하는 해외 채권 만기 도래액을 지금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월에는 19억 달러 정도로 생각보다는 많지 않지만 3월부터는 22억 달러, 특히 4월이 되면 58억 달러에 이르는 롤오버 물량이 생기고요. 롤오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차환 발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 채권을 차환 발행해서 기존에 돌아오는 만기를 갚아야 되는 만기 상환을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텐데요. 지금 문제는 롤오버 할 수 있는 차환 발행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시장 내에 충분치 않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채권을 찍으려면 해당 기업 해당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로드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는 그 시장 그러니까 채권을 찍어내는 그 표시의 어떤 외화의 안정성이 일정 부분 담보돼야 되는데 지금 외환 시장도 굉장히 가파른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시장에서의 로드쇼 자체도 굉장히 수월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보면 당장 4월 만기 도래하는 58억 달러의 차원 발행 자체가 좀 꼬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한 쇼크 자체가 국내 기업들의 자금 어떤 조달원을 일정 부분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 공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광물자원공사 등등도 지금 글로벌 본드를 올 상반기에 이달 중에 지금 10억 달러, 5억 달러, 3억 달러 정도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호주 달러라든지 지금 미국 달러 또 위안화 등등이 굉장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달에 예정돼 있는 해외 채권 발행 자체도 수월치 않을 수 있다라는 점 해당 기관들도 지금 염두에 두고 다른 자금 조달원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황 진척을 보면서 실제 자금 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역시 채권 발행뿐만이 아니고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는 IPO 같은 시장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상반기 중에 공모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NFC라든지 플레이디 또 시장 내 유망주인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지금 공모 일정을 지금 일정 부분 지금 확정하지 못하고 또는 해외에서의 IR을 컨퍼런스 콜로 대체하는 등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금 조달원 자체가 일정 부분 차질을 좀 빚을 수 있다라는 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제도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내놓은 그 한국
그 기업들 관련된 보고서를 보면 한국 기업들의 신용 등급을 직접 떨어뜨리거나 또는 향후에 하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한 어려움들이 아시아 태평양 시장, 특히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굉장히 높은 국가들에서 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국 기업들의 크레딧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한국 기업들의 크레딧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런 크레딧이 떨어지면서 조달 금리가 올라가고 또는 조달 자체가 막히면서 한국 기업들의 자금줄이 좀 말라갈 수 있는 상황들을 충분히 좀 감안하셔서 투자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증시 IPO가 막힐 경우에도 역시 증시 내에 에너지라든지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동시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사흘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상승세 너무 환호하기보다는 여전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거대한 먹구름 자체가 거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상승세를 이용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어떤 보수적인 전략을 아직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